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서울신문의 김진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돌아가셔서 딱 2시간만 주무셨습니까? 네, 거의 그랬고요. 오늘도 지금 거의 그 정도 상태로 가수면 상태로 왔습니다. 예, 밤새 이제 사업 플러스 일 협의체 저기 있었죠. 정말, 네. 알겠습니다. 좀 이따 여쭤보도록 하고요. 자, 첫 번째 뉴스는 총리 지명 소식이네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회의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육선 의원인 정세균 의원을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전격 발탁했습니다. 네. 헌정사상 첫 의장 출신 총리 후보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점이 이제 그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건데 국회의장 출신을 총리로 발탁을 했다.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시다시피 국회의장은 입법부에서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의전 서열로는 대통령에 이어서 2위고 총리가 5위죠? 총리가 4위로 알고 있습니다. 4위입니까? 예. 네. 그랬던 정세균 의원이 행정부의 2인자로 가면서 삼권 분립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그 임명 배경을 입법부 수장을 지내신 분을 총리로 모시는 데 주저함이 있었는데 갈등과 분열의 정치가 극심한 시기에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하면서 국민 통합, 화합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그 배경을 밝혔습니다. 네. 이 말을 해석을 해보면요. 삼권 분립 훼손 비판 충분히 알고 있는데 집권 후반기 국민 통합이라든지 민생 경제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런 점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네. 또 정세균 후보자도 이런 지적을 인식해서인지 어제 소감 발표에서 제가 적절한지 고심을 했는데 국민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면 그런 것을 따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네. 하는 판단으로 수락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전 국회의장이니까요. 그렇죠. 예. 아무튼 이제 관심사는 인사청문회. 이건 또 인준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국회에 통과할까 이게 좀 관심사인데 어떤 전망을 해야 될까요? 네, 아시다시피 또 현역 의원은 불패 신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무총리는 좀 약간 상황이 다른데요. 그 임명 절차를 좀 말씀드리면 청와대가 국무총리 후보자를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면 여야가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20일 이내에 청문회하고 심사 경과 보고서 작성을 끝내야 됩니다. 네. 이후에 임명 동의안은 본회의 상정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임명이 가능해지는데요. 네. 그렇게 하려면 148석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 그렇죠. 인원이 필요한데 네. 민주당은 의석수가 129명이고요. 네.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이낙연 총리 때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불참해서 표결을 치는 적도 있었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국회 상황을 보면은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처리 문제로 지금 민주당하고 한국당이 대립하고 있고 네. 또 민주당하고 우군이었던 정의당도 삐걱거리고 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협조를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또 이론적으로 그래서 총리 부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잘 알기 때문에 민주당도 인사청문회는 치러도 본회의 상정에는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하고 맞물려서 시간이 걸려서 총리 임명이 최소 한 달은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자유한국당도 좀 벼르고 있고요. 예. 신재철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이 하수인으로 가는 게 말이나 되냐 어떻게든 좀 낙마 혹은 흠집을 내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수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네, 하수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습니까?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예, 지난 월요일 국회 상황을 좀 기억하실 수 있는데요. 네. 자유한국당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 선거법 저지 규탄 대회에서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 지지자 및 당원들이 국회에서 벌인 폭력 사태에 대해서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이 각각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능포경찰서에 고발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네, 네. 이에 앞서 정의당 의원들이 어제 국회 로텐더홀에서 패스트트랙 저지 농성을 벌이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항의 방문했는데요. 여기서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집회 참석자가 머리를 붙잡고 욕설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이 당신들 밥그릇 늘리는 게 정의냐 이렇게 맞바닥치면서 고성만 오가고 또 감정 싸움만 계속했었습니다. 아무튼 어제도 집회가 있었잖아요. 네,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런데 한국당이 이런 좀 비판을 의식했어요. 무법천지다. 많이 네. 비판 기사가 나왔으니까요. 네. 그래서 한국당이 어제 집회를 했을 때는 국회 본관 계단에서 소규모로 1차 대회를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국회 정문 앞 도로에서 자리를 옮겨서 2차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이게 좀 재밌는 일이 있는데요. 지도부 요청이라 시위 참가자들의 행동이 제어가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행사 진행 방식을 조금 바꾼 건데요. 황교안 대표는 어찌됐든 내일까지는 규탄 대회를 강행해갔던 입장입니다.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참 재미난 게 자유한국당 안에서 의원이나 당 관계자가 황교안 대표로 보니까 폭력 집단에 수계 같더라. 제정신이 아닌 것 같더라고. 멘트가 세게 나왔더라고 뉴스를 보니까. 지금 뭐든지 멘트와 행동이 굉장히 과열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의원총회에서 또 황교안 대표가 군기 잡았다.
이런 그렇죠. 보도도 또 그 예. 다음에 또 나오더라고요. 한국당 의원들이 좀 그만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특히 수도권에서는 수도권 출신 한국당 예, 의원들은 이런 너무 좀 과격 보수 단체를 끌어들이게 되면은 음흠. 수도권에서 지지율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네. 앞으로 중도층이라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 그 4+1 협의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4+1 협의체 때문에 오늘 좀 자정까지 일을 했었는데요. 네. 결국엔 결론이 결렬됐습니다. 결렬된 거고요. 네. 어젯밤에 막판 합의를 시도했는데 석패율제 폐지에 대한 이견만 확인하고 또 결렬된 걸 확인했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서로 만나서 협의를 해본 다음에 다시 민주당하고 이야기하겠다는 정도로 끝났습니다. 일단 모두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 윤소아 원내대표가 저희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연동형 캡은 이번 선거에 한해서만 그럼 한시 적용하는 걸로 하고 네. 석패율제가 아니라 이중 등록제를 또 정의당이 받는 걸로 예. 의견 접근을 받다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또 그게 거의 아닌가요? 됐었는데요. 예. 어제는 바른미래당 당권파 쪽에서 그건 안 된다. 석패율제를 다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석패율제를 해야 된다. 예, 석패율제로 좀 하고 캡을 씌워야 된다. 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다시 논의를 3당이 합의를 보기로 했습니다. 참 어렵네요. 예. 그리고 아까 이제 바로 잡을게 네. 총리는 의전 서열이 4위가 아니라 5위입니다. 죄송합니다. 숫자를 잘못했습니다. 네, 5위 바로 잡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 소식으로 가보죠. 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가 진범 논란이 불거진 화성 연쇄살인, 그러니까 이춘재 8차 사건 수사 라인에 있던 관계자들을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당시 형사 개정하고 형사 1명 모두 8명을 형사 입건했다는 소식입니다. 두 건에 대한 이제 네. 관계자들이 입건한 거죠. 예, 그런 거고요. 또 특이한 점은 당시 담당 검사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체포 및 감금 등의 혐의로 입건했는데요. 네. 이 검사는 이춘재 8차 사건 범위로 검거된 윤모 씨를 임의 동행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법적 근거나 절차 없이 75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이 검사는 지금 퇴직해서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예, 반인권적인 조치가 있었던 거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 사체 은닉 혐의 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이 어제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그러게요. 이걸 좀 살펴보면은 1989년 7월 초등학교 2학년 김모양이 화성군 태안읍에서 하굣길에 실종된 사건인데요. 네. 이춘재는 김양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예. 여기에 지금 현재 수사본부가 한 지역 주민에게서 1989년 초겨울 그 당시 형사 개장하고 야산 수색하던 중에 줄넘기에 결박된 양손 뼈를 발견했다. 이런 진술까지 확보했고요. 이춘재도 그렇게 진술했다면서요. 네, 그래서 더 줄넘기줄로 묶었다. 네, 네. 이게 일치된 거였고요. 네. 그런데 당시 경찰이 이를 발견하고도 알리지 않았고 참고인 조사에서도 줄넘기 질문한 점이 확인돼서 네. 이 형사개장 등이 단순히 안일하게 사건을 처리한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증거인멸을 했다는 것이라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사체 은닉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형사개장 등 수사관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네, 또 이거를 잘 알다시피 안타깝게도 공소시효? 네, 공소시효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두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요. 예. 또 그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관련해서 시신 등은 사건 현장 인근이 토지 개발 등으로 깎여 나가서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추가 유골 수색 작업은 사실 불가능하고요. 그럼에도 경찰이 입건한 이유가 의미가 있는 게 네. 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입건을 했다고 합니다. 밝힐 거 확실하게 밝혀야죠. 참 그나저나 참 유족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울신문의 김진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